13의 3강에 관련된 내용, 소재로 볼 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동의사 결정에 관련된 내용이야. 결국 이 자동의사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하는 기계적인, 보통 요즘에 보면 이제 AI 같은 것들이 하게 되는 의사 결정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의사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좀 보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 The march라고 하는 것은 행진이라는 명사이지만 여기서는 동사적인 것처럼 살짝 좀 말을 바꿔보면, 그래서 나아가는 것 정도로, 그럼 어디론가 나아가겠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toward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써. 그럼 얘가 전치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명사 성질로 ing를 써야겠지. More autonomous decisions라고 하는 좀 더 자동적인 의사결정, 자동적인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뒤에 on our behalf라고 하는 표현에서 on one's behalf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그럼 풀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동적인, 좀 더 자동적인 의사결정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is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게 하나의 추세이고 경향이고,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inevitable 이란 말을 썼고, 주어가 march이기 때문에 단수로 is를 받았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여기에 hav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having은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뒤쪽에 나와 있는 made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면, 여기에 having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역동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사역동사로 볼 수 있고,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동사원형이나 pp를 써야 되는 구조가 된 거야. 그래서 have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pp. 근데 여기에 make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인 거고, 그래서 좀 더 자동적인 결정이 만들어지도록 하다 정도까지 해설해 주면 될 것 같아. 이건 사역동사.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결정은 누가 한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좀 더 자동적인 결정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will be situations, there 비동사하면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지, 어떤 상황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뒤에서 부연 설명할 거고, 상황적인 거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겠지.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합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결정이, 여기 a decision을 is로 받았다 보면 돼. 그 결정은 will be wrong, 잘못된 것일 거야 라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따졌을 때, 논리적으로 어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맞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겠어. 하지만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하는 결정도 당연히 실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컴퓨터가 하는 결정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 수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배경이라던가 감정적인 요인들,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걸 다 따져서 보게 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통계적으로만, 어떤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합리적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만약 여러분이 추천을 해, 어떤 뭔가 잘못된 영화를 추천을 해, 보기에 잘못된 영화, 봐야 한다라고 하는 뭔가 잘못된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추천을 할 때 친구가 나 뭐 좀 재밌고 뭐 신나는 영화 보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하나 추천해 줄게. 라고 해서 영화를 추천했는데 그 영화가 사실은 그 친구가 원했던 영화가 아니야. 그래, 그런 의미에서 wrong이라고 하는 걸 쓴 거야. 그래서 해설지에는 엉뚱한이라는 말을 썼지. 그러니까 원했던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말 신나고 즐거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내가 추천한 영화가 뭐 우울하고 뭐 굉장히 슬픈 영화야.
이러면 안 맞겠지. 그런 엉뚱하고 잘못된 영화를 추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is not disastrous라고 하는 뭔가 재앙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 뭐 영화 하나 잘못 추천한 건데 이게 뭐 크게 잘못될 수 있겠어? 이거는 간단한 일이니까. 하지만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앞이나 중간이나 맨 마지막이나 다 들어갈 수 있겠고, 만약 알고리즘이 is making a life or death decision이라고 하는 make decision 하면 결정하다지 삶 또는 죽음이니까 생사에 관련된 결정을 한다면 얼만큼 결정할 건데 수천 번 아니면 수백만 번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모델은 will be wrong on occasion 가끔은 틀리게 될 것이야. 여기에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다. 알고리즘은 좀 이따 더 설명을 좀 해줄 거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뭔가 결정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친구들 뭐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알고리즘, 즉 컴퓨터가 그 추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화 같은 아주 단순한 것을 추천할 때 잘못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수는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의 목숨과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그런 결정을 만약에 한다. 굉장히 수없이 많은 횟수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모두 다 맞을 수는 없을 수 있겠다는 거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겠지. 하지만 상황을 잘 뜯어보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알고리즘을 잠깐 보자. 이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좀 볼게. 요거는 인터넷에 보면 참 잘 나와 있더라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뭐 넓게는 요거 뒤에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여기가 좀 잘 나와 있어. 명희가 사람인데 물었어. 이번 주 학원 숙제 다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영희는 응, 다 했어 라고 대답을 할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건데 명희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영희는 그 말 속에 수학 문제 풀어오기, 국어 글짓기, 영어 단어 외우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도 이 상황상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지. 이처럼 사람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못해. 기계는 다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처리 내용과 처리 순서를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지만 제대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는 그 무슨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파일들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령의 내용과 순서, 처리 방법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보면 너희 수학 문제 풀지. 수학 문제를 풀때 어떤 계산식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요런 방식, 그 다음에는 요런 방식,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뒤에 결과, 답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이 풀이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 A 방식도 있고 B 방식도 있고 C 방식도 있고, 이게 바로 다 알고리즘인 거야.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속도나 정확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보면 되겠고, 뭐 그림상으로 본다면 이런 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맨 마지막에 해결할 것이냐, 요게 알고리즘이다라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럼 이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닌 것에서 하는 부분이야. 잠시만 다음 화면으로 가봅시다. 아마도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의사결정, 즉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혜택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outweigh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게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뭐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주면 되거든. 그래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이 than이라는 걸 쓰지 않는다. 얘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바로 쓰고 뭐뭐 보다라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than을 여기다 써야 되지 않냐, 안 쓴다는 거야.
potential for errors라고 하는 오류에 대한 잠재력보다는 오류에 대한 어떤 가능성보다는 더 큽니다. 그리고 아마도 알고리즘은 infinitely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뭐 무한하게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겠지만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고 큰 거지. 그래서 훨씬 대단히 더 좋습니다.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보다 뒤에 나와 있는 인간보다도 어디에서 at making that decision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좀 다시 보면 알고리즘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이게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지.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잖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오류가 있다라고 해도 그 결정으로 인한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것으로 인한 혜택이 훨씬 더 클 수 있고 또 이게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건 중심 내용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지만 for someone 누군가에게는 그럼 이 사람이 누군데 who is impacted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뭐에 의해서? 감정적인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결과는 누가 만드는 건데? 뒤쪽에 by an unemotional decision maker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는 의사 결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감정적인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끝나고 이것이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insufficient 불충분한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다시 갑시다. 이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도 더 좋을 수 있고 사실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 장점이 분명히 있겠지. 그런데 이 결정을 통해서 이 unemotional decision make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알고리즘이 되겠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 결과는 얘는 통계적인 수치상으로만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런데 이 결과가 사실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결과라고 본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긍할 수 있겠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불충분한 위안이나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 것이다 라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마음에 안 들지. 이 분명히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딱 그냥 규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리는 것 이거는 뭐 그 합리성에 있어서는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거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 내 상황에서는 그게 좀 안 맞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부분 뒤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지. 문맥상 의미들을 좀 보라고 체크를 좀 해놨어.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so in the future 앞으로 미래에 as 뭐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ethical implications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뭐 경향이란다 영향을 미치는 거 윤리적인 영향 뭐의 영향 뒤에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handover는 건네주는 거야.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보면 되겠지. 뭔가에게 여기 over 뒤에 거에다가 건네주는 거니까 아니고 hand over A to B 이렇게 보자. A를 뭐뭐에 건네주다 이렇게 봐. 복잡한 결정을 누구에게 감정이 없는 그러한 알고리즘에게 건네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영향.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야.
그러면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사형인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의 상황을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굉장히 가난했고 뭔가 억압을 받았고 학대당했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약간 윤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뭐 예시가 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 알고리즘은 다시 한번 설명. 근데 이 알고리즘은 뭐를 기반으로 두고 있냐면 베이스 A on B의 구조가 있거든. 베이스가 원래는 위로 쌓아 올리다야. 뒤에 요 위에다가 얘를 쌓아 올리는 거지. 그럼 얘가 맨 밑에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목적어를 뭐뭐에 기반을 두다. 목적어를 뭐뭐에 근거를 두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나와 있는 probability라고 하는 확률이지. 확률의 법칙에 자신의 결정에 확률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결정을 하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다. 확률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결정을 하는 그러한 감정이 없는 알고리즘에 복잡한 결정을 맡겨버리게 된다면 이때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결과들,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그냥 무턱대고 맡기지 말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봐. Are you sure? 너 정말 그런 거야? 이 보통 뭐 이런 말 쓰잖아. You sure? 너 확실해? 정말 그럴 거야? 너 결정이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sure? 이라고 하잖아. 확실한 거야? 라고. 그럼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알고리즘에게 이 결과를 맡길 거야? 정도의 의미. 알고리즘의 결과를 그대로 따를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 정말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Are you sure? 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동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의사 결정, 단순한 거는 앞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했었잖아. disastrous라고 하는 뭔가 재앙을 일으킬 만한 큰 영향력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명 또는 뭐 목숨 이런 것에 관련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맡긴다?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정도까지야. 4번은 창의력에 기여하는 유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우리는 창의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을 좀 유연하게 갖자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 되겠지. 그게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야. Those whom 뭐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we note,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들이야. note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하는 거거든. 그럼 뭔가를 봐야겠지. 대상이 있어야겠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썼고,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썼겠지만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다라고 해도 여기에 who라고 하는 걸로 써도 큰 무리가 없어. We note as, 뭐로써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 아주 눈에 띄게 아주 대단히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뒤에 have often been described라고 하는, 색깔을 조금 바꿀까? 잘 보이게. 얘가 동사가 될 거고, have often been described, 종종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뭐라고? possessing a childlike innocence라고 하는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여기 as 뒤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문법 설명은 아직 안 했다. 또는 sense of wonder, 경이감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묘사되어져 왔고, 그리고 그들은 뒤에 ask, 질문을 하는데 seemingly naive questions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진한 질문들을 합니다라고 했어. 사실은 이 질문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앞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를 위해서 have라고 하는 걸 좀 썼고, describe라고 하는 단어는 묘사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잖아.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구조로 썼고, 완료형을 쓴 이유는 지금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야. 그리고 여기 a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as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지.
이렇게 as 뒤에 나와 있는 단어의 성격을 좀 보자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as는 outstandingly creative니까 여기에 초점을 둔 거지. 형용사가 나왔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야? as 다음에 possessing이라는 ing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 보통 동사라고 하는 걸 쓰고 a 쓰고 목적어 쓰고 as B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쓸 때 이 A라고 하는 거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당연히 명사를 쓰겠지. 그런데 as 다음에 나오는 거는 형용사나 명사 모두 가능하다라고 봐. 왜냐면 여기서 as를 뭘로 볼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 사전과 영영사전 이렇게 찾아봤는데 크게 없었고, 동아출판사전에서는 as를 그냥 전치사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 그럼 여기는 이해가 좀 잘 되지. as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전치사로 쓰인다면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동명사 형태로 ing 썼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as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creativ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도 있지. 근데 여기 as 뒤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보자. 그게 좀 나을 것 같고, 그러면 뒤에 형용사를 썼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possess라고 하는 단어 ing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as에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 그래서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좀 됐고 남아있는 건 괜찮은데, 여기 한번 보자. sense of wonder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감이라고 하면 경이감이 뭔지 모르겠지. 근데 이거는 원칙을 좀 생각을 해봐. sense of happiness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 그건 행복감이지. 행복감은 뭔지 알지? 그치? 행복에 대해서 감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럼 이것도 뭐겠어? wonder이라고 하는 그것을 감지하는 거야. wonder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행복감도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wonder는 궁금해하고 놀라는 거잖아. 그러면 놀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경이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굉장히 반응이 크지. 리액션이 우와 이렇게. 그게 바로 sense of wonder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른이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렇지 원래 저런 거야. 근데 어린 애들이 보면 우와, 이게 sense of wonder인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리고 굉장히 큰 호기심,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야 그게. 그래서 굉장히 큰 호기심, 뭐 놀랄 수 있는 능력,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독창적이다라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좀 보여주고 여기에서 나중에 creativity라고 하는 창의성이라는 걸로 연결이 좀 될 수 있어.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질문을 하는 아인슈타인은 어떤 질문을 하는데, 뒤에 질문을 했어.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여러분이 올라탄다면, 로켓에 올라탄다면 어떤 속도로? At the speed of light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이 로켓에 올라탄다면, 그리고 looked at a mirror, 거울을 바라본다면, 그런데 이 거울이 held in front of you, 여러분 앞에 held, 잡혀 있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의역해서 걸려 있다고 본 거야. hold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서 과거분사의 수동 의미로 썼어.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것도 괜찮아. 걸려 있는 이 거울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질문하는 아인슈타인은, 괄호친 부분은 사실 없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결론 지었대. 뭐라고? You'd not be able to see your reflection. 여러분의 반사된 모습, 비춰진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해.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가고 있고 반사되는 거는 빛의 속도로 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상이 거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나 봐. 뭐 이제 물리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러한 아인슈타인은 들립니다. 뭐처럼? Ultimate Naive Question이라고 하는
ultimate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뭐 최고의 이런 의미야. 가장 정도로 본다. 가장 순진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걸로도 쓰일 수 있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은 뒤에 굉장히 순진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주어, 동사, 뭐처럼 silly questions kids ask라고 하는 아이들이 물어보는 그냥 좀 어리석은 그러한 질문들처럼 앞에 나와 있는 굉장히 순진한 질문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it turns out to be turn out to be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데 뭐뭐로 입증되다 또는 뭐뭐로 드러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오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어떤 결과,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으로 이 굉장한 어떤 결과를 가진, 이렇게 보자.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결과를 가진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여기에 one이라고 하는 것은 question을 얘기하는 거야.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단순하고 어리석고 아주 간단한 질문이겠지만 사실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profound라는 단어에다 좀 체크를 했고 이러한 태도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contribute to는 한 세트야. 여기가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지. creativity, 창의성에 기여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 keeping the mind flexible 이라고 하는 keep 목적어 형용사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유지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왜 이런 말을 썼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고 아이들이 하는 정말 단순한 질문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러한 것들은 너무 고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사고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마음을 좀 여유롭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게 가지게 되면 그 사고가 굉장히 확장되면서 독창적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생각 자체도 마음을 좀 여유롭고 탁 트여 있고 열려져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뒤쪽으로 가봅시다. ambiguity라고 하는 색깔은 다시 빨간색으로 갑시다. 빨간색이 좀 마음에 드네. 이 모호함과 그리고 the unknown이라고 하는 거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미지의 것 이렇게 볼게. 이 모호함과 미지의 것은 만들어 누구를?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만들 거야? nervous 초조하게 만들 거야. make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호함과 미지의 것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거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야?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호함과 그리고 미지의 것에 의해서 초조하지 않아. 그것을 오히려 더 즐길 수도 있겠지. It was not until it이라고 하는 것과 비동사 나오고 뒤쪽에 나와 있는 that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 강조 구문이거든. 그래서 not until 뭐뭐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 해석은 있는 그대로 가면 돼. 15세기 말까지는 아니었대. 뭐가? 유럽의 지도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would leave sections of their maps empty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도의 여러 부분들을 텅 빈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15세기 말까지 아니었대. 그 말을 좀 풀면 15세기 말이 되어서야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의 여러 부분을 텅 빈 상태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뭐 하곤 했다 정도 의미가 좀 적절할 것 같아. 그리고 leave라는 단어도 make하고 똑같아. 여기 make하고 make라던가 있고 글자가 좀 이상하네. leave라던가 또는 뭐 find라던가 아니면 keep이라던가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뒤에 보충하는 말로 형용사를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empt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용사로 나왔다. 이 시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15세기 말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그럼 반대로 가면 되겠지. 텅 비게 만들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들은 채웠어. 그 텅 빈 공간을 지도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웠어.
뭐로? 뒤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라던가 상상 속의 어떤 왕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민족들 아니면 어떤 지형들 이런 걸로 다 채워놨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지도가 텅 비었다는 얘기를 했을까? 과거에는 여러 지역들을 위성을 통해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통신 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미지의 것이야. 말 그대로 the unknown이야. 알려지지 않은 곳이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지도를 제작할 때 그 부분에 뭔가를 채워 넣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이 15세기 말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워 넣은 거야. 근데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뭘로 채워넣겠어? 상상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그리고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에서 나오는 어떤 그 낙원이잖아.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본 적은 없거든. 이런 걸로 그냥 채워넣은 거야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본다면 we do not easily suffer. suffer이라는 단어가 고통받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참다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는 쉽게 참지 못한다는 거지. blank spaces on our mental maps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쉽게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나와 있었던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이 보여줬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정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인지적인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이런 곳에 뭔가 텅 빈 공간이 생겨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잘 참지 못해. 또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상상력이라는 것들도 뭐 생기겠지. 상상력까지는 좀 애매하겠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요거였잖아. 보면 아이고 넘어갔네. 자, 좀 내려보면 잘리는군요. 살짝 영상을 바꿔볼까요? 안돼. 바꾸자. 이렇게. Find it hard to accept unknown, the unclear things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과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었지. 다시 올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는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는 뒤에 either이라는 걸 쓰고 여기 do not처럼 긍정의 문장이라면 to를 쓰는 거야. too.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야, 창의적인 사람들 한번 보자. 우리가 저 사람 되게 굉장히 창의적인데? 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아주 굉장한 것에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 순진한 질문들 많이 하는 것 같아.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아인슈타인이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해. 빛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순진한 질문이고 마치 어린 애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순진한 질문이야.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굉장히 대단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바로 뒤쪽에 이 마음을 유연하게 가짐으로써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과 미지의 것 잘 알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15세기 말까지 유럽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를 텅 빈 상태로 남겨주지 못했어. 15세기 말이 지나서야 지도에서 알 수 없었던 미지의 곳을 텅 빈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전에는 다 가상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 다 집어넣었거든. 우리는 이 유럽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뒤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지도,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에 뭔가 텅 빈 공간이 생기면 이걸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것.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유연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 5번에 나와 있는 소재는 감정의 폭풍을 견디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 내용은 좀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속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지. 그래서 이 일시적인 감정을 폭풍이라고 하는 것과 좀 비유를 했고, 폭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멀어질 거고 사라질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정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좀 견뎌낼까? 그 방법을 좀 보자는 거야.
캐나다에서 we have now snow days라고 하는데 snow day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오는 날 말은 맞아. 눈이 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좀 안 좋아. 그럼 여기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에는 뭔가를 할 수 없겠지. 그래서 폭설로 인해서 쉬는 날 또는 폭설로 인한 휴일 요 정도로 보면 돼. 스노우 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캐나다에 있고 이때는 학교도 쉬고 뭐 여러 가지 쉬는 날들이 좀 있거든. We have snow days. 캐나다에서 우리는 폭설로 인한 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일에 뭘 하냐면 everything shuts down. 모든 것들이 다 닫힌대. 여기 shut down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다라는 것도 있고 그냥 멈추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stops 정도.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려. 뭐 때문이냐면 because of the weather. 날씨 때문에. because of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 즉 동사가 없는 하나의 명사구가 오고 because를 쓰게 되면은 뒤에 문장의 구조로서 동사를 기준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여기는 지금 문장 구조가 아니니까 because of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 부분. 단순한 거 다 체크해서 sometimes 가끔은 the weather 날씨가 so bad 여기에 so라는 단어와 뒤에 나와 있는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 so that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so를 쓰게 되면 뒤에는 형용사나 아이고 글자가 또 이렇게 되네요.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을 써야겠고 여기는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연결을 좀 시켜.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뒤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킬 건데 이때 형용사 부사를 쓸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비동사면 형용사로 또는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 그 외에는 다 부사를 쓴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원인 뒤에는 결과처럼 해석하면 되겠지. 가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you have to wait out the storm. wait for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 for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바라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뭔가를 기다리는 거고 out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린다기보다는 폭풍이 밖으로 나가는 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wait out 하면은 뭐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까지 보게 되면 캐나다의 날씨에 관련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뒤에서 바뀌고 있지. Sometimes 가끔 we have to do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그럼 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어떤 날씨, 좀 안 좋은 날씨, 눈이 오는 것, 폭풍, 요게 다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감정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정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One of my close friends, 나의 가까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one이 주어, 뒤쪽에 seems가 동사가 되겠네. 이 한 명이 seems to live,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토네이도 엘리라고 하는 토네이도 어떤 골목길? 이게 무슨 말이야? 토네이도가 있는 길이야. 그래서 토네이도가 잦은 지역을 토네이도 엘리라는 말을 이렇게 써. 토네이도가 잦은 지역에 사는 것처럼 보인대. 그럼 여기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날씨의 어떤 지역인가? 그게 아니지. 여기서는 앞쪽에 나와 있었던 감정에 대한 것에 대한 비유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폭풍처럼 좀 사납고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she experiences 그녀는 경험하거든 많은 wild moods라고 하는 wil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생의 또는 사나운 그럼 사나운 기분이니까 화가 나는 것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기분인데 이게 a lot of니까 많은 또는 빈번한 화가 나는 기분을 경험하고 또 emotional meltdowns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붕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잦은 지역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감정의 어떤 변화,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표시를 한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을 좀 시켰을 때 이쪽을 빈칸으로 두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는 여기까지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버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밑줄을 친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모의고사 21번에 나오는 거 함축의 미추론 있지? 그런 것하고 지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놨어.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계속 봅시다.
when she's having an emotional storm이라고 하는 그녀가 가지고 있대 뭐를 감정적인 폭풍을 가지고 있을 때 we go into the storm shelter 우리는 폭풍의 어떤 피난처로 들어가게 돼 함께 그리고 wait it out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거는 storm이 되겠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자 wait out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대명사가 있지 out은 부사로 쓰였고 요 대명사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꼭 집어넣는 걸로 대명사가 쓰였을 때 그리고 투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고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앞에 shelter로 들어갑니다. 나쁘진 않겠는데 지금 보니까 순서상 shelter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다리겠지. 그러면 우리가 투동사 원형을 해석할 때는 의미상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로 연결되는 구조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정도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앞쪽에서 여기 한번 보자. She's having이라고 하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have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다라는 걸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그럼 이건 문제가 좀 틀린 거냐? 비동사 ing에서 비동사 having이라는 걸 쓸 때 이렇게 진행형을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돼. 첫 번째로는 먹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hav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식 또는 식사와 함께 쓰여서 뭔가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쓸 수 있고 또는 비동사 ing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일시적인 동작으로도 봐.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도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순간에 감정적인 폭풍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일시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 ing를 이렇게 써줬어. 이건 가능하다. 만약에 이거를 she has an emotional storm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she has an emotional storm이라는 그녀가 감정적인 어떤 폭풍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뭐 합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여기서는 일시적인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We hunker down. 그러면 지금 여기에 we는 누구냐면 이 감정에 지금 폭풍을 겪고 있는 이 친구랑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같이 들어가서 뭐 할 건데? hunker down. 쪼그려 앉아서 play cards, dominoes, board games. 우리가 카드 게임도 하고 도미노도 하고 그리고 보드 게임도 하는 거야. 그리고 watch funny movies. 아주 재밌고 뭐 재밌는 영화들을 함께 보지.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She'll still upset. She is still upset. 그녀는 그 친구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한 번에 다 사라지진 않겠지. Periodically라고 하는 주기적으로 burst into tears. 눈물을 쏟아낼 거야. 눈물을 터뜨리겠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게. 여전히 그런 감정의 기본이 있을 건데 하지만 we just stick to waiting out the emotional storms라고 하는 이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stick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이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지키다, 고수하다. 이게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이 ing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stick to waiting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keep waiting이라고 하는 걸로 가도 큰 무리가 없겠지. Sometimes 가끔 we're scared of the weather. 우리는 날씨가 두렵고 그리고 sometimes 가끔은 we're worried about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걱정스럽기도 해. 이 친구가 보여주는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직접적인 친구의 모습과 연관시켰을 때 친구가 보여주는 이 감정의 어떤 기복이나 폭풍과 같은 이 모습이 두렵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8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날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날씨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일게 됐을 때에는 그 폭풍이 두렵고 폭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참 두려울 수도 있어. 이건 두 가지로 다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의 사례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일반화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뒤쪽
그럼 이렇게 친구와 함께 피난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기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 기술은 isn't about 뒤에 거에 관련된 건 아니야. Making the emotional storm enjoyable. 그 감정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즐겁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이미 감정의 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야. 이걸 어떻게 즐겁게 만들겠어? 그건 아니고 it's about finding ways. 이거는 그냥 방법을 찾는 거야. To wait the storm out.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찾는 거야. 왜냐하면 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그 폭풍은 will pass. 지나갈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우리의 기분은 바뀔 거니까. 안 좋았던 기분이 좋아질 거니까. You've probably heard the expression. 이러한 표현을 아마 들어봤을 거야. If you don't like the weather. 날씨 좋아하지 않으면 지금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wait 10 minutes. 10분만 기다려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 그 날씨가 바뀔 거니까. So like the weather, 날씨처럼 our moods, 우리의 기분도 are always changing,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감정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방법,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5번이 나와 있었어.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초콜릿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야. 일반적으로 초콜릿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쪄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건데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요 지문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The word chocolate 이렇게 명사가 두 번 반복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사 있는 주어 자리에 명사가 반복되어서 쓸 수가 없거든. 이럴 때에는 동격으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chocolate이라는 이 단어는 has usually 주로 been associated 관련되어져 왔습니다. 뭐랑 energy and calories라고 하는 에너지와 열량과 관련되어져 왔습니다. associate라는 단어가 타동사, 목적어가 지금 없지, 수동, 그래서 비동사 PP 형태가 되어 있고 have plus PP는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연관성이 있어 왔다, 관련되어 왔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To give an example, 예를 들자면 이라는 표현이고 이게 투동사 원형에 쓸 수 있어. 예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는 게 좋겠어. To give an example, 예를 들자면 During the Civil War in the US, 미국에서 내전이 있었지? 남북전쟁이다 라는 거.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던 그 기간 동안 chocolate은 was a vital part, 중요한 일부였어. 누구의? 군인들의 rations라고 하는 배급 식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해. 왜냐하면 since it was able to offer 뭔가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 뭘 제공할 수 있었나 봤더니만 최대의 영양을 뒤에 뭘 가지고 minimum bulk라고 하는 최소의 양으로 bulk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덩어리, 부피, 양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최소의 양으로 최대의 영양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북전쟁 동안에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였다라고 해. 그만큼 에너지와 열량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이 초콜릿은 was used, 사용되었어. in emergency conditions이라고 하는 위급 상황에서 뭐 하기 위해서? substitute, 대체하기 위해서. 전체 어떤 식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완전한 전체 식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해. 초콜릿만 먹고 그냥 식사를 때울 수도 있었다라는 거겠지. 왜냐하면 calorie content of a ration이라고 하는 여기 배급 식량이었지. 한 회분의 1회의 그 배급 식량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의 함량이 유지할 수 있었거든. 누구를? 병사를 유지시킬 수 있었거든. 얼마 동안?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고도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으로 sustai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좀 했다. 그럼 처음에 나와 있었던 거를 보면 우선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칼로리 이 두 가지랑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비만, 살찌는, 체중 증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Despite some popular beliefs라고 하는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in spite of하고 같은 의미지. in spite
of하고 같은 거고 얘는 전치사로 쓰였고 콤마까지 이어지고 있지 뒤에 문장의 구조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야겠네. Some popular belief 일부 대중적인 어떤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belie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중적인 거니까 뭐 통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 정도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일부 일반적인 어떤 생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칼로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derived라고 하는 것이 동사라면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없겠지. 그럼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네. derive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끌어내다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로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없지. 그래서 수성으로 쓰인 거야. 초콜릿 소비로부터 이끌어내진 에너지와 칼로리니까 말을 좀 풀면 초콜릿 소비로부터 얻어진 에너지와 칼로리라고 하는 이것들은 주어로 놓고 그래서 동사로 do not 써서 do not always translate into weight gain. translate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우리가 번역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건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 언어를 이동시키는 것이 그래서 자동사로 쓰여서 얘가 뭐뭐로 이동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 그럼 translate into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뭐뭐에 이르다라고 하는 lead to의 의미로 봐도 괜찮다. 이 에너지와 칼로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weight gain이라고 하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there is still disagreement. 여전히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어디서? 문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연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어떤 그 문서 같은 것들. 이 문헌에는 여전히 disagreement라고 하는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대. 그럼 뭐에 관한 건데? 여기 o는 about의 개념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뭐에 관한 것이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인지 아니면 이것인지야. 여기 if나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겠지만 if는 일반적으로는 타동사 뒤에 쓰인다라고 보고 전치사 뒤에는 쓸 수 없다라고 봐는 게 맞아. 초콜릿이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 어디에서 체중 증가에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만이라는 것과 싸우는 데서 역할을 하는지 즉 비만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는 비만을 방지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preventing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되겠네. 비만과 맞서 싸우는데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에서는 여전히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가 또 이루어졌는데 최근의 연구는 evaluated 평가했대. 뭐를? 가능성을 평가했대. 이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야. 그래서 동격에 대해서 썼고 초콜릿이 may help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help 목적어 투동사 원형 아니면 to 빼고 동사 원형 remain 다음에는 형용사 쓴다. slim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마른 거고 그리고 뭔가 날씬한 거잖아. 사람들이 날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여기 evaluat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뭔가를 어림 평가해서 결과치를 내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그래서 우리 그 해설지에서는 아마 가능성의 값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가능성의 값을 구했다. 이건 약간 의역된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초콜릿이 이 사람들이 날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을 결국은 발견했다라는 의미지. evaluate라고 하는 단어가 평가를 했다라는 건 맞는데 이 가능성을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뒤로 가봅시다. 그래서 골룸이라고 하는 요 사람과 클레이스 동료들이 알아낸 것은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57세인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who used to frequently eat chocolat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지. 빈번하게 먹곤 했어. 초콜릿을 먹곤 했대. 얼만큼? 일주일에 5회 정도. 그리고 또 뭐 하곤 했냐면 used to 동사원형 여기랑 지금 병렬 구조 만든 거야. to를 써도 큰 무리는 없고 왜냐면 앞에 이 to가 있으니까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곤 했던 사람이야.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3.6회 정도. 이러한 요 사람들이 동사가 이제 나온다. had a lower body mass index라고 하는 더 낮은 체질량 지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대. 누구보다도 요 사람들보다도 앞에 나와 있는 요 사람들하고 뒤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지. 이렇게 비교할 때는 우리가 that이나 those를 쓰고 복수니까 those를 쓴 거야. Who ate chocolate less often. 덜 자주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체질량 지수가 더 낮았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지. 분명히 초콜릿이 뭔가 이 체중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야. 게다가 규칙적으로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은 weighted less, 더 체중이 덜 나갔대.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물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들이 소비는 했지만 더 높은 양의 총 열량과 그리고 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소비했겠지만 어쨌든 먹었으니까 열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포화지방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초콜릿을 먹게 됐을 때 이 포화지방이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 이 양으로 봤을 때는 소비를 더 많이 했겠지. 그런데 체중에 있어서는 덜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야. Moreover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추가 내용이고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체중의 어떤 감량 또는 체중을 증가시키는데 뭔가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이어져야겠지. 그러니까 체중은 덜 나가고 하지만 소비는 더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휘적으로 좀 볼만한 것이었어. 그래서 초콜릿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분분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하나가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 7번에 나와 있는 거는 최종 이론 또는 최종 법칙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좀 다루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최종 이론 또는 모든 것의 이론, 이름이 이렇게도 쓰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final theory 또는 theory of everything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거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게 최종적인 내용이야. 자연계의 네 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상의 이론이다라고 보고 있대.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그럼 최종적인 최종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면 전자기력이 처음에는 전기력과 자기력으로 다른 힘으로 알려져 있다가 하나의 힘인 것이 밝혀지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수식화되었듯이 나머지 힘들도 이처럼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한번 밝혀보자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 아인슈타인도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려는 통일장 이론이다라는 것을 만들고 이걸 찾기 위해서 30년간 노력했지만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한대. 자, 잠깐만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현황은 지금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 봤더니만 다른 힘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중력과의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리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끈이론 또는 막이론 뭐 이런 이론을 또 만들었대. 이는 기본 입자들을 끈이나 막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를 통해서 양자론과 중력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기술이 가능한데 실제 실험을 통해서는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해. 이게 최종 법칙 또는 최종 이론이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There is one absolute truth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진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final laws라고 하는 최종 법칙 또는 최종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여기 if not most라고 하는 거에서는 여기 if는 양보의 의미로 간다. 비록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비록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대. 뭐를? Final Theory of Nature이라는 자연의 최종 이론을 믿고 있다라고 해. 그럼 이게 뭔데? 동격으로 쓰인 거야. 이건 이론이야. Beyond approximation. 추정을 넘어서는 이론이다라고 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자들이 뭐 그럴 것 같아 라고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믿고 있고 이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론으로서 믿고 있다는 거야. 이론으로서 믿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지. 그런 믿음은 has not emerged,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뭐로부터? 과학 그 자체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래. 이 또 무슨 말이야?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이론이라면서 과학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야겠지. 우선 emerge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비동사 PP 형태가 되지 않는 거다. 이 부분. 3번에 관련된 이 문장과 뒤로 나와 있는 문장의 연결고리를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3번을 그냥 건너뛰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자, 3번은 4번을 보면 좀 알 수 있다. 여기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자고. 반면에라고 했지. 갑자기 왜 반면에란 말을 썼어? 그러면 여기서는 반면에라고 하는 요 뒤쪽은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야. 그럼 이 말을 한 이유는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앞에서는 이거는 과학 자체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면 아 이건 과학에서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on the contrary라고 하는 요 말을 쓴 거다. 반면에 그럼 과학은 어떤 건데? The history of science, 과학의 역사는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어. 뭐를? 아주 오랜 발전,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 뭐에? continuing revision이라고 하는 revision에서 개정, 수정이라고 하면 되겠고 계속되는 어떤 개정, 계속된 수정의 아주 오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pro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발전, 진전,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 이거를 progression이라는 말을 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긴 역사를 보면 과학의 긴 역사는 계속 수정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진전이고 발전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계속 수정되고 그리고 개정되고 있는 이 오랜 어떤 발전 또는 오랜 진전 여기에서는 새로운 이론들이 오래된 이론들을 교체하게 돼. 어떤 상황과 함께 with 명사, 형용사의 구조다. upstart라고 하는 것은 신출내기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 신출내기라고 하는 것은 new theories를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이론들이 한동안 보유되면서 retain이라는 단어가 보유하다, 유지하다, 타동사야. 목적 없지, 수동이야. with 명사, 형용사. 요 명사가 뭐뭐 하면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언제까지? 그것들이 이 새로운 이론들이 직접 스스로 교체될 때까지 뭐에 의해서? 훨씬 더 정확한 이론에 의해서 그 자체가 이 새로운 이론들 그 자체가 교체될 때까지 한동안 유지되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오래된 이론들을 교체하게 된다라고 해. 자, 다시 갈게요. 여기는 이런 오랜 progression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이론들은 오래된 이론들을 교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with라고 하는 요 전치사와 명사를 두고 뒤에 형용사를 쓸 때 해석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이 방식도 한번 써봐. 어떻게 쓰냐면 그리고 명사가 뒤에 형용사다.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해석해봐도 괜찮아. 보면 여기서 새로운 이론은 오래된 이론들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론들은 한동안 유지됩니다. 언제까지? 그것들이 뒤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이 교체될 때 여기에 themselve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써도 상관없어. 강조 의미로 쓰인 거니까. 그 새로운 이론들이 그 자체, 그 직접 스스로 교체될 때 뭐에 의해서? 이러한 이 새로운 이론들도 뒤에 나와 있는 훨씬 더 정확한 이론들로 교체될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겠지. 순서대로 가고. 그럼 요 4번을 다시 한번 봐봐. 일반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과학이라는 건 뭐야? 과학은 계속 수정되는 거야. 그런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런 오래된 발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 자세히 보자면 새로운 이론 나오면 오래된 거를 교체해. 그리고 이 새로운 이론도 더 정확한 이론에 의해서 교체된단 말이야. 그런데 3번으로 다시 가보자고. 3번.
그런데 이 최종 이론이라고 하면 이건 마지막 이론인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 그 자체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이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본다면 final theory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도 없어. 이론 자체가 계속 수정되는데 어떻게 final이라는 말을 붙이겠어? 이런 말을 쓰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과학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순수하게 과학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과학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거야. 이런 연결 관계를 좀 알아야 이 you on the contrary 이런 말들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명사만 나왔으니까 접속사 나올 수 없지. 이런 역사 이 지금 과학은 계속해서 수정되는데 revision이라는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어. final theory를 믿고 있는 거야. 최종 이론은 분명히 있을 거야. 절대 법칙은 있을 거라고. 이러한 최종적인 일련의 자연의 이 법칙들은 would 뭐뭐일 거야. 필요 없겠지. 더 많은 어떤 further이라고 하는 거는 더 나중에 더 추가된 더 심오한 뭐 이런 말로 쓰이는 더 많은 개정이다라는 건 필요 없겠지. 얘는 최종이니까 일반적인 이 과학에서 이론들은 계속 필요하겠지. 이런 지금 주황색으로 된 것들은 의미적인 것들 전체적인 맥락에서 너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야. 뒤에 it would be perfect. 이 최종이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겠지. 하지만 we would never be able to prove it.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거야. 여기에는 지금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것이 was final. 어떤 최종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걸 우리는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we could never be certain. 확신할 수 없을 테니까. 뭐를 a new experiment or phenomenon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과 또는 새로운 어떤 현상이 다음날 새로운 어떤 실험과 새로운 현상이 아마도 clash with the theory 그 이론 우리가 최종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론과 충돌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require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요구할지도 모르니까 더 많은 개정과 수정을 요구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최종 이론이다라고 입증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최종 이론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걸 최종 이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이 됐어. 근데 새로운 실험하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야 기존에 있었던 이론하고 충돌이 돼? 그리고 더 많은 수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최종 이론이 아니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최종 이론이라고 입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야. In other words, 달리 말하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we were in possession of a final theory. 여기 잘 봐야 된다. 여기에 even if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정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were이라는 걸 썼어. 우리가 어떤 소유에 있대.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지. final theory라고 하는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가질 수도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가정법이니까 그럴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지.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비록 그렇다라고 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we would never know it. 그거를 알 수는 없어. 그것이 최종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거지. 글쓴이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최종 이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 같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최종 이론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 그래서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최종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계속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 이론이다라는 게 뭐냐? 물리학자들이 계속 자연에 있어서 뭔가 통합되어 있는 마지막 이론, 아주 절대적인 법칙을 찾으려고는 해. 하지만 과학의 일반적인 성향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실험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계속 번복되고 개정되고 수정될 것인데 그걸 우리가 최종 이론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걸 이라는 거겠지. 자, 그 내용으로 좀 보고 있었다.